U9에서 앵커를 통해서 UI 객체들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앵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앵커란 뜻은 배의 닻을 의미합니다. 배에서 닻을 내리지 않으면 배가 떠다니게 되죠. 그런데 닻을 내리게 되면 그 닻을 기준으로 배는 고정해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UI 객체가 이런 앵커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의 유니티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서로 다른 해상도를 갖는, 예를 들면 PC나 휴대폰이나 이런 곳에 공통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 이미지가 화면 중앙에 표현되게 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해상도가 800by 600이라면 제목 이미지가 중앙에 있기 위해서는 400, 300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해상도가 1200by 1900이라면 600, 950 좌표가 중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좌표로, 즉 몇 픽셀 이동해서 이미지를 출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UI를 작성하게 되면 다른 해상도를 갖는 화면에는 원하는 위치에 배치가 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앵커의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앵커는 부모 객체를 중심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 게임 객체는 자신의 부모가 캔버스 게임 오브젝트입니다. 이 경우는 캔버스를 중심으로 앵커가 표현이 됩니다. 만일 이 이미지 게임 객체의 자식으로 또 다른 UI 객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객체는 UI 이미지를 중심으로 앵커가 설정이 됩니다. 앵커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앵커의 값에 따라서 렉 트랜스폼 좌표 인자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무슨 뜻인지 조금 헷갈리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미지 게임 객체의 경우는 이 파란색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렉 트랜스폼의 좌표 인자 값은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앵커의 값들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앵커의 값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앵커의 값은 좌측 하단점과 우측 상단점 두 개의 점으로 표현됩니다. 좌측 하단점은 지금 이 녹색으로 표현된 예인데요. min xy로 표현이 됩니다. 우측 상단점은 max xy로 표현됩니다. 이 씬뷰에서 하얀색으로 된 것이 캔버스 UI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X축 방향이고 이쪽이 Y축 방향입니다. 이 지점이 X가 0, Y가 0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지점이 X가 1, Y가 0인 지점, 이 지점이 X가 0, Y가 1인 지점, 이 대각선 부분이 X가 1, Y가 1인 지점입니다. 이렇게 2차원으로 표현하면 이 지점은 0, 0, 이 지점은 1, 1, 그리고 여기 요 녹색 지점은 X축으로 1, Y축으로 0.7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이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화면의 비율입니다. 캔버스의 이 하얀색이 단말기가 PC가 되는지 휴대폰이 되는지에 따라서 해상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0은 스크린의 제일 하단 왼쪽을 의미하게 되고 1은 제일 오른쪽 혹은 제일 상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0.2가 되면 전체 화면의 20% 되는 지점, 0.7이 되게 되면 이쪽 전체를 100%로 봤을 때 70% 되는 지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앵커 값은 두 개의 점으로 표현된다. 이 녹색으로 된 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표기 방법은 min xy 이 지점, max xy 이 지점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값은 0에서 1 사이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값은 퍼센트지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말한 앵커의 값에 따라서 렉 트랜스폼 좌표 인자가 달라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앵커 값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여기 현재 left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left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포스 x라고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탑이라고 현재 표현되어 있는데 탑이라고 될 수도 있고 포스 y라고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width 혹은 right, 이 부분은 bottom 혹은 height라고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앵커의 사용법은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앵커의 두 점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앵커는
min xy와 max xy의 두 점으로 표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에는 min 값과 max 값이 동일한 경우, 즉 이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앵커가 한 점으로 모이게 되면 렉 트랜스폼의 좌표인자는 포스 x, 포스 y, 위드스 하이트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 포스 x와 포스 y가 의미하는 것은 이 UI 객체의 피봇의 위치가 이 앵커를 기준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를 나타냅니다. 현재 마이너스 5, 0이라는 얘기는 그 앵커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5포인트만큼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Y축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점을 기준으로 넓이가 494, 높이가 286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설정하는 경우는 만약에 이 UI 화면 크기가 바뀌었을 때 이 넓이와 높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앵커의 위치는 UI 화면 크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앵커를 기준으로 한 피봇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따가 실습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에도 마찬가지로 min xy와 max xy가 한 점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0, 1이면 x축으로 0, y축으로 1 되는 이 지점이죠. 그리고 max도 0, 1이기 때문에 이 지점, 동일한 지점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렉 트랜스포의 좌표인자는 포스 x, 포스 y, 위드스 하이트로 표현이 되고 이 앵커 값을 기준으로 피봇의 위치가 x축으로 448, y축으로 마이너스 238 되는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넓이가 494포인트, 높이가 286포인트가 된다는 뜻입니다. 앵커의 두 점이 일치하는 경우를 9가지로 미리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커스텀 설정이 가능하긴 한데 이 지점을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앵커 프리셋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 9개가 앵커의 두 점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점이 있는 포인트가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캔버스 밑에 UI 게임 객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UI 객체의 렉 트랜스폼을 살펴보면 이 부분이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앵커 프리셋이라고 나와 있고 현재 이 중앙에 있는 이것이 선택됩니다.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앵커 위치가 0.5, 0.5니까 X축으로 0.5, Y축으로 0.5 이 지점이 되고 맥스 XY도 0.5, 0.5니까 이 지점, 즉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4개의 점이 한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는 이 점을 기준으로 이 파란색 피봇의 위치를 XY가 나타나게 됩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60이니까 이 앵커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60포인트가 되고 Y가 10이니까 위쪽으로 10이 됩니다. 그리고 이 UI 객체의 넓이가 900이 되고 높이가 328이 됩니다. 만약에 이 화면 크기가 바뀐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게임 창을 이렇게 줄이게 되면 이 부분이 게임 화면이 되기 때문에 게임 화면의 해상도가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였을 때 이 넓이와 높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상도가 작게 되는 경우에는 넓이가 해상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게임 화면에 이상하게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씬뷰에서 보면 이만큼 화면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만일 앵커를 좌측 상단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기존과 출력되는 게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말의 해상도가 달라졌을 때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단말기 화면을 줄여보겠습니다. 아까랑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 좌측 상단 앵커를 기준으로 X축 516, Y-214 지점에 이 부분은 고정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으로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 크기가 이렇게 바뀌더라도 이 부분은 바뀌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UI 화면을 설정할 때 어떤 점을 중심으로 UI 객체를 설정할지 잘 설계를 해서 해야 됩니다. 보통 HP나 MP 같은 경우는 좌측 하단이나 좌측 상단에 표시하죠. 그래서 이 앵커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앵커의 두 점이 일치하지 않고 사각형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 예에서 앵커의 민 값은 0.2, 0.2, 즉 이 지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맥스는 0.8, 0.8, 즉 X축으로 80% 지점, Y축으로 80% 지점, 이 점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두 점으로 되면 앵커는 이와 같이 4개의 지점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앵커의 점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앵커들끼리 선분을 연결해 봅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녹색으로 가상의 직선을 표현한 것입니다. 앵커들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들 사이의 길이는 스크린 크기에 따라서 변화하게 됩니다. 현재 이쪽 선을 따라서도 가상의 직선이 만들어지고 이쪽으로도 가상의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렉 트랜스폼의 좌표 값들은 이전에서는 포스 X, 포스 Y, 위드스, 하이트로 표현이 됐지만 앵커를 중심으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표현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레프트 20, 라이트 30, 탑 0, 바텀 0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이 앵커를 기반으로 UI 객체의 크기가 이미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변화량, 즉 레프트가 20이니까 이 네모 박스를 기준으로 20픽셀 들어간다는 의미고 라이트가 30이니까 이 박스 안쪽으로 왼쪽으로 30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탑은 0이니까 위쪽에는 내려오는 게 없고 아래쪽에서도 제로니까 올라오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앵커 안에 들어있는 면적의 크기는 스크린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비율만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화면의 크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더라도 이 비율이 변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 크기가 변함에 따라서 이 UI 객체 크기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크기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몸을 쭉 펼 때 스트레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UI 객체 크기가 스크린 화면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지점의 값이 포스 X, 포스 Y가 아니라 레프트 탑, 위드스 하이트가 아니라 라이트 바텀으로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실습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의 렉 트랜스폼에 앵커를 누릅니다. 이 앵커에서 이 스트레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이 X축 방향의 스트레치, 이쪽이 Y축 방향의 스트레치고 이것은 XY 방향의 스트레치입니다. 일단 XY 방향을 모두 스트레치하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렉 트랜스폼의 좌표값이 포스 X, 포스 Y, 위드스 하이트가 아니라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씬뷰에서 이 UI 객체의 크기가 달라진 것은 아니고 기존과 똑같죠. 하지만 실제 이 값이 의미하는 바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상태는 앵커가 미니 00니까 이 지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맥스가 1, 1이니까 1, 1, 이 지점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두 지점이 앵커 값이 됩니다. 그런데 레프트가 66이니까 이 앵커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66포인트만큼 왼쪽으로 가 있다는 뜻이고 오른쪽에서는 167만큼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고 위쪽으로 50, 요게 50픽셀이라는 뜻이고 밑쪽에서 70픽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단말기의 해상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잘 보세요. 줄이게 되면 여기 있는 요 픽셀 값은 유지를 합니다. 167, 이쪽으로는 66, 요게 바뀌진 않죠. 그리고 위쪽 70, 50도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50픽셀, 70픽셀 위쪽으로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늘려도 위쪽에 50픽셀, 아래쪽에 70픽셀이 바뀌진 않습니다. 다만 이 그림이 위쪽으로 쭉 스트레칭을 펴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좌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이미지를 배경으로 써서 전체 화면을 덮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간단합니다. 앵커에 민값을 00, 맥스를 11로 한 다음에 레프트 0, 라이트 0, 탑 0, 바텀 0으로 하게 되면 전체 화면을 이렇게 이 이미지가 덮게 됩니다. 지금 여기가 비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빈 게 아니라 이 이미지의 스프라이트를 보시면 9212죠? 스프라이트 편집기에서 보면 이 9212가 이 스프라이트에 해당되는데
스프라이트를 만들 때 여기에 공백을 만들어 뒀기 때문에 여기 공백이 생긴 것이고, 공백 없이 만들었다면 여기가 꽉 차게 만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스프라이트를 만들 때도 주의를 기울여서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앵커의 두 점이 일치하지 않고 가상의 직선을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은 앵커가 min 01, max 11입니다. min 01이니까 01, 이 지점을 의미하게 되죠. max 11은 1, 1 해서 이 지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하면 녹색으로 된 가상의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경우에 가상의 직선이 만들어지는 방향, 즉 X축 방향으로는 스크린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변화됩니다. 반면에 Y축으로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Y축으로는 이 UI 객체가 어느 위치에 그리고 이 넓이가 얼마인지를 따로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렉 트랜스폼 좌표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X축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Y축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X축 관련되는 부분은 스크린 크기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스크린 크기에 비례해서 왼쪽으로 몇 픽셀 움직이면 되는지, 오른쪽으로 몇 픽셀 움직이면 되는지를 기술해 줍니다. 그래서 레프트가 100이니까 이 앵커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100픽셀, 오른쪽을 기준으로 50픽셀 안쪽으로 이 UI 객체가 기준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Y축으로는 앵커가 만들어내는 가상의 선분이 없죠. 그래서 이 UI 객체의 이 피봇의 위치가 이 Y축으로 기준으로 마이너스 200이니까 밑쪽으로 200픽셀 포인트. 그래서 이 지점이 피봇 포인트가 된다는 뜻이고, 이 피봇을 기준으로 높이가 371.89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크기가 변화하게 되면 이 X축 방향으로는 이 크기가 쭉 변화할 수 있지만 Y축 방향으로 했을 때는 이 크기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도 위쪽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00픽셀 되는 이 지점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따가 예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는 앵커의 민 값이 0.5, 0입니다. 0.5, 0, 그리고 맥스 값이 0.5, 1입니다. 0.5, 1, 이 지점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앵커를 연결하는 녹색으로 된 이 가상의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가상의 직선이 생기는 방향으로는 스크린 크기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Y축으로는 이 앵커를 기준으로 얼만큼 변화가 있는지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Y축 방향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탑, 즉 위쪽으로부터 50픽셀만큼 밑쪽으로 이 UI 객체가 내려와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바텀, 즉 밑에서부터 70픽셀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아래 크기가 바뀌게 되면 이 픽셀 값은 유지하지만 높이 값이 자동으로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이 X축으로는 가상의 직선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앵커의 가상의 직선을 기준으로 피봇이 얼만큼 이동한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좌표를 보시면 이 부분이 포스 X 위드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60이라는 의미는 이 앵커의 가상의 직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60픽셀만큼 이동한 곳에 피봇이 있다는 뜻이고, 이 넓이가 900픽셀이라는 뜻입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게 되면 좌우는 바뀌면 이 넓이가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에 위아래로는 이 크기가 바뀌게 되겠죠.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 이미지 객체의 앵커를 클릭합니다. 스트레치로 되어 있는 항목의 이 부분이 X축 스트레치를 나타냅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것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앵커가 좌측 상단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개의 점으로 표현이 되고, 중간에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이 지점이 표현이 되고, 마지막으로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제일 밑에 이 두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두 개의 앵커를 연결하는 가상의 선이 생깁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로는 길이가 UI 객체 크기가 변하게 됩니다. 현재 왼쪽으로 66이니까 이쪽으로 66픽셀만큼 띄워야 된다는 뜻이고, 오른쪽으로 167이니까 167만큼 픽셀을 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크기가 줄어들게 되면 이 픽셀의 크기가 바뀌진 않고
이 사이즈가 변동이 있게 됩니다. 줄여보겠습니다. 요게 바뀌지는 않죠? 하지만 요 내부의 크기가 비율에 맞춰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두 개의 앵커를 연결하는 직선이 X축으로는 있지만 Y축으로는 없죠? 그래서 화면이 위쪽으로 늘어나게 되면 UI 객체의 높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똑같죠? 크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앵커가 2선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선을 기준으로 이 피봇의 위치가 21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도 바뀌지 않습니다. 위로 올린다 하더라도 이 위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높이가 바뀌는 것도 아니죠. 298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앵커는 부모 객체를 중심으로 위치나 넓이를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는 두 개의 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점이 min xy, 우측 상단점이 max xy로 표현이 됩니다. 앵커의 두 점이 일치하는 경우는 한 개의 점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경우에 그 일치점을 기준으로 특정 위치, 포스 x, 포스 y에 해당되는 곳에 피봇이 위치하게 되고 그 피봇을 중심으로 넓이, 높이, 즉 위드스, 하이트로 렉 트랜스폼의 잡혀인자가 표현이 됩니다. 이 경우는 화면 크기가 달라져도 위치만 달라지고 UI 객체의 면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앵커의 두 점이 일치하지 않고 사각형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사각형 꼭지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화면 크기에 따라서 면적이 비율에 맞춰서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앵커의 두 점이 일치하지 않고 직선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위에 두 점이 일치하는 경우와 이 경우를 혼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점을 연결한 직선 방향은 UI 객체가 스트레칭되고 그렇지 않은 다른 방향에서는 특정 위치에 특정 길이를 갖도록 됩니다.